주변에서 뭐 사기를 당한 거 이런 거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투자에 실패한 적은 없긴 한데 친구가 한번 그 바이오 관련 주주를 샀다가 한 몇천 원 잃은 적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맘이에요. 벌써 영상을 4번째 이제 촬영을 하는데 우리 아마겟돈 TV에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이 알아봐 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다가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지인들 섭외도 한번 해보고 또 정말 지나가신 분들한테 한번 붙잡고 여쭤봤거든요. 함께 보실래요? 겟맘 팔로우 미. 겟맘 팔로우 미. 순 자산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동산, 부동산 뭐 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지 부자라고 생각하고 뭐 그 밑으로는 5억 이렇게 하면 집값이 요즘에 너무 비싸니까 생활비도 빠듯하니까 30억 정도 있어야지 다른 뭐 수익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부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평생 이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한 4, 50억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지금 사실 여러분들 내리 속에서 80% 이상이 아마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0대에서도 얘기를 잘 한 것 같은데요. 아마 돈 걱정 없이 살아가면 그게 부자인 게 맞아요. 자,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근데 다들 얘기하시면서 뭐 금액을 얘기하셨는데 실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벌면 좋을지, 그다음에 많이 벌면 무조건 해결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자, 한번 돈의 속성을 한번 보죠. 그 김승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폈는데 그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모으는 능력과 돈을 불리는 능력과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모두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과연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부자가 될까요? 아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모으는 능력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돈을 불리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돈의 속성을 알고 여기에 맞춰서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모으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실래요? 저는 주로 알바를 통해서 그냥 제 생활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수입은 이제 급여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급여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주 수입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각자의 수입들이 뭐 알바비도 있고 그 다음에 급여도 있고 또 방과후 이런 불규칙적인 그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은 여쭤본 겁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훨씬 중력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당 3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사람이 일당으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규칙적으로 3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버는 능력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돈을 모으는 능력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월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죠. 돈이라는 게 이렇게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조직화된 돈이고, 이것은 돈을 모으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돈이라고 왜곡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만들어 두는 것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모으게 되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다음에 불리는 걸 저희와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 능력을 키워 나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투자하면 아마 지금 제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아니면 펀드, 채권 이런 거가 좀 떠올라요. 투자라고 하면 이제 금융, 부동산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요즘에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로 주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하고는 싶지만 입장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투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주식, 부동산 이걸 많이 떠올리네요. 제가 그 첫 화에 얘기했었나? 둘째 화에 얘기했었나요? 그때 얘기할 때 우리가 투자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물론 사업 투자도 말씀을 하셨고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대부분 다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기가 아주 힘들고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기업을 선별하는 게 좋은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개인적인 질문들,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하나씩 해나가는 방법을 하도록 할게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라서, 우선 전 투자랑 투기의 차이는 투자를 함으로써 생긴 생산성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회사의 가능성이나 생산성을 보고 제가 좋아서 투자를 하면 그건 투자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주위에서 그냥 야 저거 옳은데 해서 투자를 하면 그건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이제 미래를 보고 장기간을 보고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투기는 단시간 내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해를 잘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와 투기를 한가람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도덕적인 잣대가 이제 좀 놓고 판단할 수 있을 수는 있거든요. 투자는 합리적으로 선순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 과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투기는 단기간에 대폭적인 가격 폭등을 예견하고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라서 그 동기가 가격의 등락 차이만 취득에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우리 가지고 똑같이 이익을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얘기하고요. 주식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나 내용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이 올라서 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투기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보통 대부분 투기라고 하면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소위 얘기하면 갬블러, 사행성 게임 같은데 가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위 투기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완전히 미쳐서 그냥 그 하루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 있는 것처럼, 주식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투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제 아시는 분 예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금액을 크게 한번 날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몇 억 정도? 사기는 잘 모르겠고,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을 좀 몇몇을 봤는데,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주식을 했다가 처음에는 오를 거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저는 아직 투자에 실패한 적은 없긴 한데 친구가 한번 그 바이오 관련 주주를 샀다가 한 몇천 원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요. 몇천 원. 네, 몇천 원. 실제 엄청 사기당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인터뷰하신 데는 그렇게 뭐 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웃기다 진짜 1,000원. 근데 향후 부동산 사기나 펀드 사기 등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알아보고 우리는 결코 속지 않는 눈을 키우도록 합시다. 그게 또 우리 아마겟돈에서 추구하는 바거든요. 어떻게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약간 주식에 대한 토론 같은 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울 수도 있고 저도 아직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조언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플러스 뭘 해야 되지? 약간 제 생각을 더해서 더 공부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관해서 멘토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투자를 바르게 한다면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이제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의 성향상 저는 이렇게 투자나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주변에서 이런 게 좋다, 투자해 볼 생각이 있냐라고 권유를 해준다고 해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제가 선뜻해서 그거를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전에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의논하고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벌었겠죠? 아마.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그 때문에 아마겟돈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 갯맘은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제 개념을 하나라도 바로 똑바로 알고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부 같이 안 되면 저 혼자라도 해서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저희 대표라니 갯맘이라니까. 죄송합니다. 갯맘. 저희 요번에 인터뷰했던 이런데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혹시 그것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지. 그러면 그게 많으면 이번 화는 안 되면 다음 화. 여러분 구독하세요. 다음 거 질문 확실히 대답해 드릴게요.